보좌관 9명 월급도 다 정부에서 주죠. 등급 있잖아. 뭐 사급 공무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전부 친인척 많이 쓰고 막 그러지. 아니 그거는 나쁜 자식들이고 그런 짓 하면 매장시켜야 돼. 그래. 네, 오늘 벌써 알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알수록 재밌는 정치.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최민희 전 의원님 나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 떡순이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아요? 이분에 네.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뭐 부모님이 주신 사이즈니까요. 그리고 요즘 저보다 더 바쁘십니다. 예, TV를 틀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떡순이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이죠. 이 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누리는 거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면책 특권에 대해서 네, 대표적인 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특권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면책 특권은 면책 특권입니다. 네. 국회에서 업무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아, 그 의회에서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는다. 예, 근데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인간적인 건 인간적으로는 욕도 먹고 그러죠. 네, 그 의회장을 나오면 서로 싸우겠죠. 근데 네가 이게- 거기서 왜 그 얘기를 했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상임위원회 하는 그 장소, 네. 그리고 본회의 장소 두 군데서 한 발언만 면책 특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회 활동하실 때 어디 분과에 계셨어요? 저는 그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 우리하고 또 연관성이 있네요. 아, 방송통신위원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상금 부위원장. 최시중 씨 때 하셨습니다. 최순실? 최시중. 아, 최시중 그건 이명박 정부. 네. 저는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까지 였군요. 예. 아니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회사를 가면 회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방송통신의 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방송이나 통신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툭툭 던져놓으니까. 그 아무나 던지는 건 과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네. 거기 또 그렇게 아무나는 아니죠. 최소한 친한 사람 보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도 그 스타일을 적응하다 보면 시간이 또 지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또 헤매고 있다 보면 또 사실이 또 지나고. 이렇게 요 부분 궁금하셨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차관보까지 각 기관의 차관보까지 정부부처의 차관보까지는 그렇게 쭉 차고 올라가요? 직업 공무원들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래서 장관과 차관 직급. 네. 그건 이제 그 독임제 부처에선 장관 차관이지만 위원회 구조에서는 차관급, 장관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예, 그게 정무직 공무원이라 이 정무직 공무원은 정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정무직 자리. 아,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국가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 많았을 때 정무직이세요? 뭐 결정직이세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건 이제 물어보면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장관급, 차관급, 네, 그 정무직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도 나중에 저희가 깨알같이 쫙쫙 뽑아드릴 거고요.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이제 면책 특권. 네, 어떤 의원들이 네. 보도자료를 뿌린 것을 네. 인터넷에 올렸는데 처벌받았다. 네. 그건 이제 인터넷이란 공간은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이 아니기 그렇죠,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네. 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네. 상임위원회장에서 발언한 이후에 보도자료를 뿌리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데 네. 발언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뿌리면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동시에 해야 되는군요. 네. 생방송으로. 네. 나 지금 발언 시작한 다음에 뿌려라. 그렇죠. 네. 그런데 아, 이게 보좌진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먼저 뿌려지거나 혹은 상임위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발언을 하는 시간이 뒤로 미뤄졌는데 네. 그냥 먼저 뿌렸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아까 뭐 어떤 것도 있죠? 불체포 네,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 네. 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해도 네. 회기 중에는 네. 체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폭력 사건이 터지더라도 회기 그러니까요. 중에 폭력 사건이
터졌을 경우는 네. 무조건 체포할 수 없다는 게 회기 중에. 네. 예, 그 회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잖아요. 본인의 정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체포해서 가겠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체포하려면 검찰에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냅니다. 그래도 근데 무시를 하죠. 예, 그런데 대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입장이 많고 국회의원들도 되게 폐지하자 이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시민의 힘, 그렇죠, 당시의 그렇죠. 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합의하셨어요? 아니요, 구속.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가서 항상 서류를 보내고 기다려요. 나오실 때까지. 근데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는 있는데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야당 국회의원이 네. 여당에 엄청나게 국정에 문제가 되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정권에서는 그게 발표되지 못하게 하고 싶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검사들이나 형사들이, 그러니까 검경이 네. 이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 그 특히 군부 독재 시대에는 많았겠죠. 예. 그랬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지금 만약에 정부가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여하면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역할을 다한 게 아니냐, 이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그래서 없애자는 쪽에 논의가 활발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헌법 개정 사안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헌법 개정 사안이니까 이거는 헌법이 개정될 때 가능하다는 예, 얘기죠. 가능한 거니까 개헌 논의가 미루어지면 이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도 생명줄이 길어진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분들이 네. 많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러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뭐 필요에 의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뭐 문제가 될 만한 뭐 정부 여당에 찍힐 만한 폭로를 많이 했습니다. 윤전주의 필라테스 장비나 뭐 최순실이 혹시 썼을까로 추정되는 침대 3개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라든지 의문의 살림살이라든지 뭐 이런 폭로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였음에도 뒤로 저에게 은근자는 났는데 네네.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실 계셨던 거. 근데 저 리스트 여러 곳에 있었어요. 저는 아무 게 없고 네, 이제 시민의 그런데 품으로 돌아온 정치. 예. 최민희 저 의원님 생각에서는 불체포 특권은 당장 해제를 하자. 하고 네. 그리고 국회가 체포 동의안 오면 그냥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은 네. 혹시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게 뭐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서로 견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회는 네, 근데 면책 특권의 경우는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회기 중에. 네. 그 제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다 보면 이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게 누설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힘 있는 기관이라면 더 이상 자료를 못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리 상임위에서 폭로를 하고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서 네. 진실을 파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해찬 대표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네. 신호 위반을 하셨대요. 네. 신호 위반을 하셨는데 이 경찰관이 이해찬 의원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TV 노출이 많이 있어서. 그 신호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이 얘기를 좀 더 얘기할까요? 예, 얘기하세요. 97년에 이해찬 의원이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늦어서 예. 이제 과속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걸렸대요. 예. 그런데 그때 그 보통 경찰관이 예. 처음에는 예. 이해찬 의원을 못 알아보고 예. 딱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어느 거 뗄까요? 이렇게 딜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위반 딱지가 있고요. 네. 과속 딱지가 있고요. 벌점 있는 딱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고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님이 짜증이 난 거죠. 그래갖고 네. 나 지금 국회의원인데 네. 지금 결혼 주례로 이렇게 되니 빨리 딱지 끊고 보내달라 그런 거죠. 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경찰관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냥 가십시오 했다고 그 합니다. 당시에 술 갔다 그래 똥 밟았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내주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보내주니까 이게 뭐야 그래갖고
주례하러 가다가 인근 경찰서로 그 분을 데려갔대요. 그 교통경찰관을요? 네. 네. 그럼 데려가서 그 신고를 했대요. 거래했다고. 그리고 본인은 딱지 떼고. 그리고 교통법규로 나랑 거래를 했으니 처벌을 하시오. 나는 딱지를 끊겠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이해찬 대표의 까칠한 성격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얘기가 되는 그냥 건데 부셔도 까칠해 보이세요. 그 경찰도 네. 뭐 처벌받은 정도겠지. 그게 뭐 경찰직 자체를 잘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면직이나 뭐 네. 감봉, 네, 뭐 이런 감봉 거.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정치가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거지, 몰라서 어려운 거지. 쉽게 접하고 이해를 도우면 또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또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네. 그냥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너도 공부를 좀 해라. 그러면은 답은 있다. 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정치 같습니다. 진짜. 네, 국회의원만큼 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만약에 네. 마음을 먹고 공익적으로 일한다면 네. 진짜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다시 입수하러 보내드리고 싶네요. 들어가면 몸 살릴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님과 나눠왔던 알수록 재밌는 정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말은 좀 해주셨네요. 오늘 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말을 끝으로 김종석이 야식에서 야식대입니다. 알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